고속도로를 막 시원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서 번쩍 하고 과속단속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 경험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그 순간 진짜 아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집으로 범칙금 고지서 날아오면 뜯어볼 때 당연히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내 돈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왜 그 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은 합니다. 내가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았다는 명백한 원인을 아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상황이 조금 다르다면 어떨까요? 내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로에서 심지어 운전대를 잡은 기억조차 없는 날에 과속 고지서가 매일같이 집으로 날아온다면요. 와, 그거는 진짜 화나는 걸 넘어서 뭐랄까 완전 억울해서 밤잠을 설칠 것 같은데요.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삶에서 예기치 못한 큰 고통이나 불행을 마주할 때면 정확히 이 억울한 운전자랑 똑같은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게 삶의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찾는 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를 찾는다고요? 네,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저 운이 나빠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뇌가 좀처럼 견뎌내지를 못해요. 아, 뇌가 감당을 못하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인 혼돈보다는 차라리 가혹한 질서가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심코 입버릇처럼 뱉어내던 단어가 있군요. 바로 업보. 네네, 정확합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꼴을 당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게 다 내 업보지 하면서 스스로를 막 책망하거나 체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무슨 방대한 논문이나 두꺼운 철학책이 아닙니다. 단 몇 줄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불교 텍스트예요. 네, 아주 짧지만 강렬하죠. 맞습니다. 오늘 이 짧은 문장들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업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치명적인 오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줄 겁니다. 고통을 다루는 새롭고 실용적인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기대되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은 탐구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문헌의 첫 줄이 우리가 방금 짚었던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하면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텍스트가 이렇게 시작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혹시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질문 이면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어떤 우주적인 형벌로 착각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주적인 형벌이요? 고통의 원인을 도저히 지금의 현실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나 전생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원인을 끌어와서라도 아, 어떻게든 빈칸을 채우려고? 맞습니다. 어떻게든 인과관계의 빈칸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혼돈보다는 가혹한 질서가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인가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과거에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네 하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세상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무작위로 불행을 막 던지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돌멩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서사를 채택하는 순간 아,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규칙을 가진 안전한 곳으로 변모하는군요. 네, 더 흥미로운 건요. 벌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주 완벽한 피해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범칙금을 부과한 게 우주 경찰이나 신이라면 나는 그저 그 거대한 권력에 의해 처벌을 견뎌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우주의 가혹한 처벌을 묵묵히 견뎌내는 비련의 주인공이다. 이런 비극적인 서사 속에 아주 안전하게 숨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숨어버린다고요? 네, 벌을 내린 주체가 저 너머의 초월적 존재니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발벗고 나서야 할 의무나 책임도 싹 사라지거든요. 와, 듣고 보니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지지만 역설적으로는 현실적인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달콤한 은신처란 거군요. 네, 면책 특권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셈이죠. 와, 우리는 억울하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사실은 그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나를 심판하는 우주 경찰 같은 게 애초에 없다면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고지서도 없다는 뜻인데 도대체 지금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고통의 정체는 뭡니까? 여기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불교 철학의 가장 거대한 뼈대, 바로 인과율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과유료. 문호는 업보가 누군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요. 아, 벌이 아니다. 네,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벌이랑 결과를 막 섞어서 쓰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도덕적인 정죄를 내리는 심판관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심판관의 감정이나 잣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이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흔히 인과응보라고 하면 우리는 권선징악의 동화책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우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가깝다는 뜻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에서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잖아요. 네, 당연하죠. 이때 사과가 중력을 거스른 사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바닥에 부딪히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에이, 아무도 없죠. 누군가 손을 놓았다는 원인, 그리고 중력이라는 조건이 만나서 떨어졌다는 결과가 발생한 것뿐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업보를 뜻하는 카르마의 본래 의미가 바로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주체인 행위 그 자체를 뜻하거든요. 행위 자체요? 네, 신비로운 우주의 저주가 아니라 내가 움직인 행동, 뱉은 말, 품었던 생각들, 이 미세한 선택들이 시간의 축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현재의 나침반을 돌려놓은 것.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 제가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일 밤 불닭볶음면에 맥주를 마시고 잤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위경련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어이구, 큰일 나죠, 그거. 이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환자도는 탐욕이라는 죄악을 저질러서 위장의 신이 분노하여 벌을 내렸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하, 당연히 안 그러죠. 그냥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랑 알코올이 위점막을 파괴했다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뻔이잖아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위경련처럼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 때는 우리가 그 인과를 아주 쉽게 납득해요. 아,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아프구나 하고요. 그렇죠. 문제는 그 간격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으로 쫙 벌어질 때 발생합니다. 아, 시간이 길어질 때요? 네. 10년 전에 무심코 방치했던 작은 인간관계의 균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커다란 갈등으로 터졌을 때 우리는 10년 전의 내 선택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치지?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지점에서 숨이 턱 막히는 청취자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약간 지금 명치를 한 대 맞은 기분이거든요. 왜 그러시죠? 아니 결국 우주가 날 벌 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 무수한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조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타인을 핑계댈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게 100% 내 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건 우주가 벌 준다고 생각할 때보다 체감상 훨씬 더 잔인하고 무겁지 않나요? 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내가 과거에 멍청한 짓을 해서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막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인과율의 개념을 처음 직면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아주 위험하고 자연스러운 과도기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다 라는 자책감의 늪에 빠지기 쉽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불교에서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가르치는 건요, 과거를 파헤쳐서 스스로를 학대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빼앗긴 통제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혁명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통제권을 되찾는 혁명적인 선언이요? 나를 자책하는 거랑 내 삶을 통제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내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악랄한 성격 때문이라면, 저는 개입할 권한이 없네요. 0%네요. 그렇죠. 상사가 천사로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두들겨 맞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결과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 원인을 만든 게 나라면 앞으로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결국 나라는 논리가 성립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영어 단어 책임, responsibility의 어원을 뜯어보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네.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건 누군가의 비난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와, 과거의 내 선택들이 지금의 환경을 세팅했다는 아픈 진실을 뼈저리게 인정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라는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짜릿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비극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는 대신에 내 삶의 운전석으로 자리를 떡하니 옮겨앉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르네요. 미래의 나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지금 이 순간이겠죠. 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이요. 아, 그래서 이 텍스트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바로 현재로 시선을 낚아채는 거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문헌의 최종 목적지이자 불교적 세계관의 정수인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마음 챙김이요? 업보라는 건 굳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찰나에도 실시간으로 지어지는 프로세스죠. 아, 실시간으로요? 물론 과거의 업이 쌓여서 만들어진 특정한 상황 자체는 바꿀 수 없는 물리적 팩트입니다. 엎질러진 물이죠. 주워 담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엎질러진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영역입니다. 아, 이걸 들으니까 아까 자동차 운전 비유가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과거에 제가 했던 선택들이 모여서 제가 달리는 이 길바닥을 만든 거예요. 네네. 어떤 분은 쫙 뻗은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달리고 저는 구덩이 파인 비포장도로를 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상황이 다르니까요. 지금 차가 덜컹거리고 고통스러운 건 과거에 누적된 결과니까 당장 도깨비 방망이 쳐서 아스팔트로 바꿀 순 없어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미치도록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지금 당장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건 바로 나라는 사실이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과거는 길을 만들었지만 방향은 지금 당장 운전대를 쥔 당신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와, 도로가 엉망이라고 막 하늘에 주먹질하고 운전대에서 손 놔버리면? 자는 논두렁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스스로 피해자로 전락하는 비극이겠죠. 반대로 그래 길이 험하네 타이어 터질지 모르니 속도 줄이자 아니면 저기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덜 막히는 길로 가자 하고 핸들을 꺾는 순간 네. 그 비포장 도로는 더 이상 과거의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첫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아, 행동이 아니라 마음. 네. 단순히 드러나는 행동을 틀으려는 게 아니라 내면의 동력을 점검하라는 건데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먹는 행위 자체를 의업, 그러니까 의식의 카르마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가장 근원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카르마로 봅니다. 마음의 방향이 곧 핸들의 방향이라는 거군요. 그 전문가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단순한 생각이나 마음이 어떻게 물리적인 미래 현실을 만든다는 건지 아, 뜬 구름 잡는 소리 같나요? 네, 약간 뻔한 도덕경,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나요? 이건 도덕경이 아니라 철저한 뇌과학이자 인지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오, 뇌과학이요? 네, 우리의 뇌 자체가 거대한 카르마 생성기예요. 자, 당신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모두 날 무시해 라는 분노와 피해의식을 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정적인 의협이죠. 네, 쥐고 있어요. 이 마음 상태는 세상을 보는 아주 두꺼운 왜곡 필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직장 동료가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평범한 안부 인사도 나를 비꼬는 조롱으로 들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왜곡된 인지는 곧바로 퉁명스러운 말대꾸나 신경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상대방은 당황하고 방어적으로 변해서 결국 당신을 피할 거고요. 와,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 하나가 도미노처럼 확 무너지면서 현실을 직접 타격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처음에 품었던 그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카르마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고립시키는 아주 물리적인 현실을 직접 빚어낸 거네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험악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도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최선은 뭘까? 하고 여유를 선택한다면요? 시야가 확 넓어지겠네요. 네. 주변에서 내미는 작은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 부드러운 태도가 타인과의 새로운 연대를 만들면서 꼬여있던 상황을 마법처럼 풀어내게 됩니다. 아, 고통스러운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는 아주 찰나의 텅 빈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해 쥐느냐,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자유이자 통제권입니다. 와, 세상이나 날씨가 나를 막 흔들 수는 있어도 그 거친 파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운정대만큼은 오직 나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무슨 방대한 분량의 책이 아니라 단 몇 줄짜리 문장을 붙들고 참 멀고도 깊은 탐구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마주했던 그 질문 기억하시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였죠. 네, 거대한 삶의 벽에 꽝 부딪혀서 대체 왜 나만 하고 소리치던 순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이 우주의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흩뿌려진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지극히 자연스럽고 중립적인 결과물일 뿐이죠. 네. 원인을 외부의 심판관에서 내 안의 통제권으로 오롯이 돌려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통은 우리를 압도하던 무시무시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잡아먹히지 않을 방법은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으니까요. 자, 이제 오늘 이 뜨거운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 대해 너무 단호한 결론을 내려요. 아유, 내 성격은 원래 불같아. 난 원래 남들 뒤치다거리나 할 팔자야. 라면서 견고한 한계를 설정해 버리잖아요. 많이들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처럼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운명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 핸들이라면요. 지금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팔자나 고칠 수 없는 성격이라고 믿는 그 모습조차도 사실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극에 똑같이 화를 내기로 선택해온 그 지독하게 게으른 습관이 쌓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아, 뼈 아픈 지적이네요.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매번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얄미운 직장 동료를 마주했을 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낯선 미소나 너그러운 마음을 툭 하고 선택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우주에는 과연 어떤 짜릿한 균열이 생기게 될까요? 어제와 완벽하게 똑같은 마음을 쓰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내일부터는 자동 반사적인 습관 대신 깨어있는 의식적인 선택을 일상에서 꼭 테스트해 보시길 권합니다. 꽝 하고 부딪혀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거대한 벽이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껏 새로운 색깔을 칠할 수 있는 텅 빈 캔버스였다는 걸 발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운명이 꺾이는 경이로운 순간을 응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운명의 창조자인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며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